회식 중 키스 당했어. 우리 부서는 남자 팀장과 팀원들 8명 있고 나이는 다양해. 나보다 10살 어린 남자 후배가 있는데 평소에는 완전 MZ여서 친해진 듯 아닌 듯 항상 속을 모르겠는 후배였어. 나도 굳이 친해져야 할 이유도 없고 업무적으로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업무 시간에만 웃으면서 지냈고 오히려 안 친한 후배 축에 속해. 그리고 10살 어린 남자 후배. 이게 친해지기가 참 힘든 나이 차이예요. 10살이면 세대가 달라. 같이 일한 지는 3년? 우리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이라 이 정도면 같이 오래 일하긴 했지. 그러다 부서 회식을 했어. 그날은 팀장님을 비롯해 다들 많이 마신 상태였고 나도 좀 취했어. 근데 부서 회식에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시죠? 원래 간단하게 마시지 않나? 요즘에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화장실에 가려고 그 후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에 딱 마주쳤어. 땅 밖 상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 그 복도엔 나랑 그 친구만 있었어. 그냥 나는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회장님 하고서 부르더라고. 네? 하고 뒤돌아봤는데 잠시 머뭇하더니 내 팔을 당기더니 안았어. 하고 내가 균형을 잃으며 넘어질 듯 어정쩡하게 안겼는데 갑자기 입술에 촉감이 느껴지면서 혀가 들어오는 거야. 취했지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밀어내고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갔는데 정말 사람이 당황하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생각도 정지되고 분명 그 후배가 잘못한 행동이고 술 취해서 아무나 붙잡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회사 안에서 봐온 모습으론 정말 착하고 조용한 후배였는데 정말 놀랬어. 가정사가 어려워서 엄청 열심히 사는 성실한 친구라는 것 정도 말곤 아는 게 없긴 하지만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지만 10살 후배랑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나? 안 친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난 30대 후반 애 있는 유부녀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이쁘지도 않아. 잘 꾸미지도 못하고 그저 가정과 일에 치여 사는 아줌마일 뿐이야. 외모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 친구는 외모도 성격도 충분히 또래 친구 만날 수 있는 친구인데 그냥 내가 쉬워 보였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날 엄청 취해서 성욕이 올라왔는데 마침 걸리기에 고장 나였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뭐 이게 나이트나 클럽도 아니고 내용이 좀 이상하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친구의 얼굴도 못 보겠고 업무 중 퇴근 후 자꾸 그 상황이 생각이 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한데 잊혀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진짜 못난 아줌마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려나?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청춘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가슴 두근거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면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맥상 이제 가슴 두근거림. 참고로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화장실에 한참을 있다가 나중에 화장실 온 부서 직원이랑 같이 돌아갔고 그 뒤로 눈 한번 안 마주치다가 집에 갔어. 다음날부터 내가 좀 피하긴 했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고 일주일쯤 됐는데 내가 자꾸 피하는 중이야. 아니 과장이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일을 시켜야지. 부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자 첫 번째 이게 만약에 나이트나 클럽이나 술집이나 아니면 그 전에 알고 있던 누나 동생 사이면 그래도 좀 가능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남자는 20대 후반 여자는 30대 후반이야. 이게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과장이란 얘기예요. 같은 회사에서. 이분이 아무리 예쁘고 뭘 해도 사실은 회사에서는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사원이 여자 과장한테 느낄 수 있는 거는 분노나 절망이나 뭐 악이나 깡 이 정도로 느낄 수가 있어. 화장실에서 끝나고 여자 과장한테 키스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소설은 일기장이에요. 요즘 누가 대놓고 그럼 성추행인데 그치 이거는 형사고소감인데 주작입니다. 남혐을 하기 위해서. 글쎄 이게 남혐을 하기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남자가 보는 진짜 예쁜 여자들 특징. 첫 번째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정말 예쁜 애들 중에서는 보통 몸매나 조금 통통한 체격은 있어도 뚱뚱하고 예쁜 여자는 없다. 전 세계 공통. 참고로 남자들은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엄청 싫어. 그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여자도 이런 남자를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는데 뚱뚱해. 남자인데 뚱보고 그리고 얘가 못생겼어 남자인데 그리고 냄새나
그리고 털도 많아. 그리고 키도 작아. 그러면 여자들도 남자 싫어하잖아. 이게 남자랑 여자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별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는 이게 싫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 뚱뚱하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털도 많고 키도 작은 여자 싫어하는데 여자도 반대로 남자 뚱뚱하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털도 많고 키도 작은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남자는 또 머리숱도 많아야 돼 심지어. 에휴 더 많아 남자는 조건이. 여자도 머리숱 있어야 되나? 날씬하고 몸매 좋고 예쁘다. 피부색이 연예인 셜리, 백설공주처럼 하얗고 피부색이 하얗고 여리여리하고 날씬하고 몸매가 좋고 예쁘다. 이제 밀가루 칠한 것처럼 이것도 남녀가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게임을 하면 남자 캐릭터는 어땠어요? 이제 근육질에다가 뭐 칼빵도 있어, 빵도 있고 못생겼어, 배도 있고. 과거는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 남자도 다 미소년이 나와. 미소년이 나와. 그러니까 흰색 피부에 여리여리해. 이런 캐릭터를 이제 막 전제 게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남자도 미소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도 미소년, 여자도 미소년. 이걸 다 좋아해요, 요즘에는. 맨날처럼 그런 거친 시대가 이제 끝났어. 여자들은 자신이 예쁜 줄 안다. 근데 남자도 잘생긴 줄 알아요. 이러면 자신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애가 있다는 말이 하나씩은 달린다. 얼마나 예쁜지는 몰라도 예쁜 줄은 안다.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쁘거나 잘생기지도 않은데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예쁠수록 진한 화장은 안 어울린다. 글쎄 이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이게 20대면 그럴 수 있어. 30대도 뭐 그럴 수 있어. 40대? 글쎄 이제 이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이제 40대가 되면 얼굴에 검은버섯 피어오르고 뭐 주근깨 이런 거 생기잖아 얼굴에. 이걸 좀 가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여자는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와 아무리 예뻐도 성격 안 좋으니까 싫다. 나도 원래 날씬하고 예쁜 여자 좋아했는데 예쁜데 성격 안 좋고 싸가지 없는 여자 직접 겪으니까 싫기도 하고 별로 안 예뻐 보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싫어함. 그쵸?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함정인 게 외모가 예쁘다고 성격이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외모가 예쁘다? 성격이 좋다? 꼭 그렇지는 않아. 식당을 갔어. 하나는 고급이고 하나는 저가형인데 고급 식당 가면 어떻게 해? 일단 비싸잖아. 그리고 저가는 뭐잖아? 저렴하잖아요. 근데 비싸다고 음식이 다 맛있진 않아요. 맛이 없는 데도 있어. 물론 취향 차이가 있지 또 취향 차이. 근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근데 저가인데 저렴해. 근데 맛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성공하는 거지 성공. 똑같아. 그러니까 뭐 예쁘고 뭐 못생기고 뭐 그래도 그 뒤에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내가 아무튼 뭐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여자 외모는 다가 아니야. 남자도 외모가 다가 아니야. 다 달라. 동거 간의 의견 차이. 이제 동거를 하려고 하나봐 이분께서는. 안녕하세요. 판을 즐겨보는 30대 남자입니다. 여자친구와의 동거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저희의 의견 말고 다른 의견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차이는 있지만 우선 여자친구는 저와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따라주려 노력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는 흥분하면 말을 더듬고 잘 못하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기에 시간을 두고 감정이 좀 식은 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방식대로 침묵하였고 여자친구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은 바로 풀고 싶어 하는 거고 여자는 현장형, 그리고 남자는 조금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더듬거리고 생각을 너무 깊게 하여 오래 걸려도 자리는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한 번씩 자리를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싶고 내 나름의 감정을 조절하고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반응은 그럼 쓰니는 나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나도 쓰니 보고 싶을 때만 봐도 되는 거야? 그게 쓰니가 주장하는 의견 맞지?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공평한가 다르다라고 다투다가 결국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남녀 사이잖아요. 이게 뭐 회사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런데 사귀다 보면 싸우게 되거든요. 싸우게 되는데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현장에서 바로 푸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차리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불킥을 하잖아.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려고 해도 본인도 감정이 격해가지고 사과가 잘 안 나오고 상대방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사과를 잘 안 받아줘. 이게 뭐 1시간에서 2시간 적어도
적어도. 아니면 뭐 하루 이틀 2일 정도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감정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냥 동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러면 이게 성격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동거하는 것들끼리 뭘 그리 따져. 조만간 서로 딴 동거이 찾을 텐데 다른 여자가 좋아진 걸까? 회사 여직원이랑 카톡 한 거 봤는데, 그리고 야근 맞춰서 일 끝나고 단둘이 밥 먹고 연말쯤엔 저녁에 언제 시간 되냐며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 태그해서 보냈더라고. 거기 어떠냐고 하면서 바람 빼박이야. 추가로 더 보니까 남자 집에 초대해서 요리해주고 둘이 영화도 봤음. 그리고 또 다음 약속을 잡음. 사회생활로 저럴 수는 없어? 이럴 수 없어요. 사회생활로 이럴 수는 없어. 회사 여직원은 회사에서만 봐야 돼. 회사에서만. 영화를 보고 집에 초대를 한다? 회사 여직원을? 집에 초대했다고요? 음식을 해줘요? 다른 것도 했어요. 버리세요. 남친이 다른 여자가 좋아진 걸까? 답변: 네. 영화 2편 과연 봤을까? 보긴 봤겠지. 영화만 본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지. 남자들이 대다수 공통적인 이상형. 보통 이런 거 보면 남자로만 할 게 아니라 여자들도 보통 공통적인 이상형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남사친, 직장 동료 등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 공통적인 여자 이상형: 눈물 없는 여자, 즉 잘 안 우는 여자. 그치, 잘 우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반대로 생각해봐요. 잘 우는 남자도 있어. 우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입이 무겁고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떠벌리지 않는 여자. 남자들은 딱히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 잘 안 한다고 함. 여자가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 그러면 골치 아파요.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왜냐면 여친이 이렇게 여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남친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다가 얘기를 해. 얘네들도 또 다른 여사한테 또 얘기한다고. 엄마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 엄마한테까지. 아니야, 남자들도 자기 여자친구 막 얘기 많이 하는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남녀가 상관이 없다니까. 남자나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성별 차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 목소리가 크지 않는 여자. 목소리가 큰 남자도 서로 안 좋아하잖아요. 목소리. 비용에 과한 지출을 하지 않는 여자. 그치, 이건 남자 똑같아. 너무 비용에 과한 지출하면 좀 그렇죠. 명품을 두르고 다니지 않는 여자. 전 남친 흔적 다 지운 여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헤어지면 당신의 흔적도 금방 지워질 겁니다. 답정녀, 말 돌려하지 않는 여자. 다 똑같이 뭐 문신 없는 여자. 해외에서 오래 지내지 않은 여자. 반대로 생각해도 남자가 해외에 너무 오래 있어도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어른들이나 서비스 직원에게 예의 없게 굴지 않는 여자. 이건 남자도 그렇지. 남자도 만약에 어른들이나 서비스 직원들에게 예의 없게 굴면 여자들도 정 떨어지지 않아요, 남자한테.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제정신 가진 남자. 헤어질 결심. 연인과 싸울 때 보통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쉽게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인가요? 당연하지. 이거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선 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자주 해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되게 자주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한 번 꺼내고 두 번 꺼내고 세 번 꺼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하는 게 좋아. 하다 보면 보통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볍게 하고선 뒤늦게 후회하곤 하잖아요. 화났을 때는 좀 나중에 조율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막 헤어지고 싶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미안해서, 고마워, 이런 얘기 두이뭉실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 순간 열받아서 하는 소리였지 헤어질 결심이나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헤어지자고 한 통보 같은데. 근데 남친은 이게 제가 정말 이별 통보를 했다며 우린 끝난 줄 알았다고 혼자 마음 정리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멋대로 이게 맞나요? 멋대로는 아니지. 이별 통보를 위해 했잖아. 근데 남자도 아마 좀 헤어질 마음이 조금 약간 있었을 것 같아. 물론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빴고 못됐고 백타 실수한 거 맞아요. 요즘 백타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제가 딱 잘라고 오빠 우리 헤어지자 단칼로 확정짓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이제 우리 완전히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왜 다시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 이런 뉘앙스로. 저 정도 얘기하면 눈치 알아채지. 왜냐면 상대방도 딱 헤어지자 단칼에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뭐 우리가 나이트를 갔어. 여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그래.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거잖아. 누가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당신 얼굴이 너무 못생기고 빠은 것 같아가지고 나 갈래요, 이 방 안 나갈래, 뭐 이렇게 안 하잖아. 다들 그냥 조용하게 거절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러는 네 태도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너가 대체 무슨 마인드고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러면서 화내는데, 보통 커플들도 다 이런 식인가요? 보통 커플은 이렇게 헤어지자고는 쉽게 얘기 안 하죠.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화나요. 이 상황을 남친은 대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내는 것도 속상하고. 보통 커플들 헤어지자 말만 나오면 다들 이런 식인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럼 헤어지자고 하면 뭐 남자가 맨날 뭐 무릎 꿇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야지, 쿨하게. 요즘에 헤어지자고 하는데 계속 찾아가고 그러면 우리 그 스토킹이에요. 헤어지자고 하면 쿨하게 헤어져야지. 빌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우리.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 고민임. 와, 조회수가 15,500, 조회수 15만 나와도 좋겠네. 난 35, 여친은 32. 이제 1년 정도 만남. 근데 여친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같고 나도 비혼주의자는 아니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는 했음. 냄새가 나는데 벌써? 근데 난 결혼을 하되 최대한 천천히 적어도 2년은 연애하자는 주의임. 여친이 계속 친구 결혼 이야기랑 아기 갖고 싶다, 요즘 아기 예쁘다, 결혼하면 집은 어디서 구하자는 등 약간 결혼에 대해서 밑밥을 던지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거네 이러면. 난 그냥 알았다고만 했음. 여친이 조금 다혈질 기질이 있어서 굳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음. 솔직한 생각은 난 40 가까이 되면 결혼하고 싶고 이때 되면 결혼하기 힘들어 남자도. 그 전까지는 그냥 내 취미생활 즐기면서 연애하고 싶거든. 아직도 축구하고 자전거 타고 낚시 게임하는 게 너무 좋고 이 나이가 지나면 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여친이랑 헤어져 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아래 글 봐도 내가 얘랑 100%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헤어지시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결혼할 마음도 없으니 언젠가부턴가 결혼 이야기일 거면 너무 부담됨. 근데 내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다혈질 성격상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터져요?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닐까? 진짜 오죽 부담되면 요즘은 그냥 숨겨둔 빚이 많았다고 하면 알아서 연락 끊어주려나? 이런 망상도 하긴 함. 근데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쓸데없이 거짓말 치는 거는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헤어지자고 하긴 좀 그렇고 내가 결혼에 부적합한 사람이나 행동을 계속하면 그냥 여친이 알아서 연락 끊겠지? 이기적인 놈일세. 처음부터 결혼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솔직하게 본인은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야지. 근데 끝까지 여친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행동한다고? 뭐 이런 찌질한 놈이 다 있나.